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한국의 육해공 해병대 무기 중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육군 무기입니다. 바로 육군 궤도 차량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산입니다. 에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BV206, 그러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BV206, 한국군의 제식명으로는 K532 다목적 전술 차량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육군에서 4.2인치 박격포를 운반하는 그 자주박격포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스토리됐고 어느 정도 수량이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이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00 이렇게 처음 등장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M113 장갑차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K200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IFV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하네요. 아니, IFV Infantry Fighting Vehicle. Infantry Fighting Vehicle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아시죠? 25mm 포탑이 붙어 있고, 뭐 영국군도 워리어 뭐 그런 것들 30mm 포탑 이런 것들 다 붙어 있는 이걸 IFV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하는데, 우리는 K200을 가지고 여기다가 K6 12.7mm 기관총 갖다 붙여놓고 이걸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이건 보병 전투 장갑차가 아니고 보병 수송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보병 수송 장갑차를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그냥 잡박을 하고 살았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포탑 갖다 붙이고 방어력 강화하고 이러면은 이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하는 스스로 대전차 전투를 비롯해서 모든 전투를 다 수행하면서 보병까지 수송해서 하차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투 차량을 보병 전투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대전차 전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RPG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가는데. 그래서 이건 보병 전투 차량이 아니고 보병 수송 장갑차예요. 소총탄으로부터 보병을 안전하게 방어해주면서 원하는 곳으로 수송해주는 그 보병 수송 장갑차에다가 K6 하나 갖다 붙인 거죠. 왜 이렇게 했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계화 부대가 커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점점점 기계화 부대가 생기고 기갑 여단도 하나씩 더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이름한 이 K200 바탕의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의 차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 부대들에게는 그 기계화 부대 대대 하나마다 그 대대장의 지시하에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대대장 화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주박격포 차량들이죠. 여기 이제 K242, 여기는 K281,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합니다. 4.2인치 자주박격포 얹으면 K242, 또 81mm 박격포 얹으면 K281, 뭐 이렇게 불렀어요. 외관상 뭐 똑같은데, 외관상으로 여기 포판 굉장히 큰 포판 옆에 달려 있으면 이건 K242, 그거 없는데 자주박격포 차량이면 K281,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계화 부대에는 K200 차량을 장갑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지원 차량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군의 기계화 부대만 있는 건 아니죠. 뭐 3사단, 6사단, 1사단, 9사단, 뭐 27사단, 2사단 이런 알보병, 보병사단들이 있었죠. 여기도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4.2인치 많아. 연대장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대 지원중대가 있죠. 연대 전투지원중대. 여기에도 4.2인치 다 있는데 여기도 이런 거 해줘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니, 기계화 부대가 깔기도 지금 벅찬데 무슨 보병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병은 어떡하냐? 이렇게 타치차에다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타치차가 너무 힘이 없죠? 그리고 덩치도 작고 또 이 4.2인치 포반은 하나가 4명씩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뭐 다 태우고 장비 싣고 포탄 싣고, 그런데 산악지형 뭐 특히 동부정선 어마어마하게 험악한데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말입니다. 궤도 차량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궤도는 무슨 궤도 안 돼. 그러면 60트럭 해, 60트럭. 해가지고 2돈 반, 그게다 또 이제 끌고 다녀. 뭐 이렇게 되니까 보병 부대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군에서, 또 이제 이
기계화 보병 사단장 출신들도 잘 되는 사람들 많지만, 보병 뭐 3사단, 1사단 이런 사단장 출신들 참모총장 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장 할 때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전략기획참모부, 기획관리참모부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좀 한번 찾아봐라. 걔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저기 둘러다 보니까, 스웨덴에 이런 장갑차 비슷한 궤도 차량이 막 다니네요. 그래서 스웨덴군 뒤에다가 무슨 뭐 썰매 차량 같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스웨덴군. 그래서 헤굴룬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밴드백 206이라는 궤도 차량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가격이 20만 달러 조금 넘네?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이거 괜찮네. 당시 이제 K200 차량이 한 3억 5천만 원. 가장 기초형이 3억 5천인다가 나중에 4억 5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 개조된 차량 같은 경우는 7억, 9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싸서 못 하는데 이거 2억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앞에가 이제 추진이고 뒤는 그냥 궤도만 달려가지고 그냥 깡통인 겁니다. 그래서 뒤는 완전히 그냥 짐칸이에요. 그리고 그냥 뒤에다가 또 사람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거 너무 좋아. 험로주행 오케이. 수상도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상도하를 해서 예성강, 대동강 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도하도 되고. 그런데 이 헤굴룬트에서 우리 싸게 해줄게요. 라이센스 생산하게도 해둘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고했더니 좋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직도입 몇 대 하고 그 다음부터 기아 자동차에서 면허 생산을 하는데 500대나 생산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전지형 궤도 차량 꺾인단 말이죠. 뒤는 그냥 깡통으로 끌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뚜껑 다 덮여 있는 캐빈인데 우리는 이걸 4.2인치 자주박격포 차량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다가 우리는 이제 잘라내고 뚜껑을 없애고 오픈탑으로 만들고 그냥 호로 씌웁니다. 그래서 4.2인치 자주박격포 넣고 여기다가 포탄 집어넣고 이 용도로 뒷차는 쓰고 앞차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포반원들 4명 이렇게 태우고 조종수 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웨덴에서 직도입한 거는 BV206이라고 하다가 기아 자동차에서 면허 생산하고 좀 지나서 이거 뭐 BV가 안 좋다. 그냥 우리 제식명 좀 붙여주자 해서 K532라는 제식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6.9m 길이 그리고 폭은 1.87m. 폭도 짧죠. 그냥 뭐 요즘 우리 SUV 정도 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량은 4.5톤. 엔진은 벤츠의 OM603 136마력짜리 디젤 엔진인데, 자, 이게 136마력짜리 디젤 엔진 가지고 4.5톤을 끕니다. 그런데 이 4.5톤은 공차 중량이에요. 여기다가 연료 다 집어넣고 박격포 싣고 박격포 포탄 수십 발 싣고 그리고 포반원들 다 타고 포반원들 군장 다 싣고 니들만 타고 다니냐 이제 보병대 되니까 우리 것도 좀 실어줘 해가지고 훈련 한번 가면은 여기다가 온 인근에 있는 좀 아는 사람들 군장 다 실어주고 하니까 시속 62km가 나올 리가 없죠. 현장에서는. 항속거리는 연료 완충한 상태에서 300km. 그리고 탑재 능력은 2.28톤. 앞차에다가 670kg, 뒷차에는 이거는 뭐 완전히 짐칸이나 마찬가지니까 1610kg 실을 수가 있습니다. 탑승 인원은 뒤에 이걸 전부 다 사람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 11명, 앞차에는 조종수 포함해서 6명, 그리고 장갑은 알루미늄 합금. 그래서 뭐 5.56mm 소총탄 방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된다, 방어 안 된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에서 대량 생산 500대나 생산을 합니다. 너무 좋아! 가성비 좋아! 왜? 타지 차량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K532, 533, 534라는 제식명으로 여러 가지 소폭 개량한 버전으로 해서 500대나 면허 생산해서 이걸 이제 군에다가 쫙쫙쫙쫙 깔아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계화 사단이 최강 기계화 사단이었던 24단이 전투세일 1위였죠. 지금이야 정말 아쉽게도 사라졌지만 24단. 그 다음에 수도 기계화 사단, 수기사, 맹호부대. 이 두 개 사단이 기동군단이죠. 나머지 34단, 26사단, 8사단, 11사단
이런 기계와 사단들이 막 이렇게 막 생겼는데 여기는 다 군단 예하의 군단 지원 기계화 부대들이었죠. 나중엔 다 이제 7군단으로 합해졌지만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동군단 7군단 산하에 있는 진짜 그냥 돌격부대 24단하고 수기사를 빼고 이 군단 중심의 이런 기계화 부대의 일부 이제 모자라는 것들 K24 4.2인치 모자라는 차량으로 이걸 주고 그리고 또 남는 걸 이제 보병 부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전방지역에 가면 이 차량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별명이 애벌레. 왜 애벌레냐? 앞하고 뒤가 분리가 돼가지고 앞이 막 끌고 가는데 뒤가 이제 도로가 좀 꾸불꾸불하면 뒤랑 띠뚱띠뚱 이렇게 가니까 애벌레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간다고 이제 우리 군인들이 애벌레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보병연대 기계화 보병대대에 대량 배치되어서 이렇게 4.2인치 자주박격포 차량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 안 걸어 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어떻게 극과 극으로 갈렸냐? 기계화 보병대대, 그러니까 뭐 30사단, 26사단 이런 데 배치된 이 BV206, K532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사단 또는 뭐 5사단 이런 데 배치된 차량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1사단이나 5사단 같은 알보병사단 입장에서는 야, 이거 꽤 쓸만한데 너무 좋아. 두 돈 반 60트럭보다 더 좋다. 이거보다 훨씬 낫다. 일단 뭐 소총탄 방어되고 안 되고 뭐 안 싸워서 모르겠고 일단 뭐 좀 든든해 보여.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홈로 주파 능력 좋으니까 두 돈 반 60트럭 같은 경우에 뭐 잘 못 가고 하는 것도 여기는 궤도 차량이니까 쓱쓱쓱쓱 넘어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는 아니 이딴 걸로 무슨 작전 하라는 거야. 이런 쓰레기를 우리에게 줘? 아니 우리가 24단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가 수기사보다 못하다고? 장난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탱크, K1 전차, 그리고 K200 장갑차 이런 거 타고 훈련하러 쫙 가면은 도로에서 시속 40에서 50km로 쫙 기동을 합니다. 야, 니들 대대 전부 다 이번에 공직합동 훈련해야 되니까 승진 훈련장에 몇 월 며칠까지 집결해. 뭐 사실 뭐 포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같은 대대에 이 4.2인치 자주박격포 차량이 있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30km도 안 나오는 게 삘삘삘삘. 아까 이 재원에는 최대 시속 62km라고 했는데 그건 최대 이야기고, 그래서 136마력짜리 디젤 엔진 가지고 여기다가 포탄 싣고 박격포 싣고 사람 다 타고 거기다가 뭐 아름아름 아는 사람 군장까지 다 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무거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어력이라고는 뭐 사실은 없죠. 이러니까 야, 이거 타고 무슨 우리가 기계화 부대 기동 작전을 같이 하라는 거야. 탱크는 저만큼 가고 없는데 전차가 저렇게 돌격하면 전차 뒤에서 대대장 명령받아서 사격해줘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진격이 안 돼. 전차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보병 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렸어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94년부터 생산되었으니까 이제 25년 됐죠. 그래서 후임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쓰면 이 차량들 못 쓰기 시작하는데 그럼 후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후임이 성격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는 4.2인치 박격포를 실어야 되는데 4.2인치가 사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연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연대 화력인데 이게 지금 연대 화력으로 이런 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K105A1, M101 105mm 똥포 그걸 갖다가 차량에다가 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동 사격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4.2인치 야 이거 너무 약하다 위력이. 이 현대전에 4.2인치가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120mm 자주박격포 나오고 있죠. 자주박격포 위력이 뭐 105mm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사거리도 길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 지금 4.2인치 내가 태울 화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임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연대 지원 화기, 이제 연대가 여단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여단 지원 화기의 화력 자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더 위력이 강해지고 하면서 4.2인치도 사라지고 또 이 차량 자체도 사실은 정말 너무 싸니까 2억 5천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 21세기에 쓰기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이제는 이 후임은 없이 25년 동안
또 앞으로 또 몇 년 더 쓰겠죠. 보병 부대들의 참 군장을 대신 짊어져 주는 아주 소중한 프렌드로서 잘 활약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한 10년 이상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벌레, 스웨덴산 에벌레 BV206 K532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